그 흙집 짓는 분들 중에 저희 집에 와서 그 짓는 것을 보고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뭘 섞어서 흙미장을 했냐, 뭘 섞었냐.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 보통 이렇게 얘기 드리면 석회에 관심을 가져요. 석회가 이렇게 단단하게 벽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. 근데 실제로는 이 석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래가 중요해요. 제가 이제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긴 할 테지만 모래 비율이 이 미장이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 완성도를 좌우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래 사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뒤에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. 미장의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미장은, 흙미장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. 첫 번째는 1차 미장, 두 번째 2차 미장, 3차 미장으로 나눠져요. 근데 1차 미장은 쉽게 말하면 틈새를 메워서 벽면 전체를 고르게 한다는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2차 미장은 이 고르게 만든 면에 흙을 붙여서 두께를 주는 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세 번째 미장은 쉽게 말하면 페인트입니다. 여러분들 우리가 이 흙미장이나 석회미장이나 하지만 실제로는 시멘트 건축에서 하는 미장에 페인트 칠하는 것과 공법은 비슷합니다. 그래서 1차 미장에서는 틈새를 메우고 틈새를 메운 것을 2차 미장을 잘 붙일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미장을 하고요. 그 다음에 2차 미장에서는 메쉬, 그러니까 그물이나 철망이나 이런 것들을 붙여서 2차 미장이 잘 붙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다음 버팀 미장, 그러니까 구조적인 미장입니다. 벽체 자체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흙 두께를 조절하는 미장이고요. 세 번째 미장에서는 이 미장을 마감하는 겁니다. 마감하는데 마감한 뒤에 색깔을 칠한다든가 빗물을 막기 위해서 코팅을 한다든가 하는 세 가지 미장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미장을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께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. 제일 중요한 게 석회를 맨 먼저 피우는 겁니다. 석회.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석회는요, 건축용으로 나오는 생석회입니다. 석회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,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? 석회 아시는 거? 생석회가 있고, 보통 우리가 석회라고 하면 소석회를 많이 얘기합니다. 그 다음에 생석회를 얘기하고요. 또는 강회,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. 들어보셨죠? 강회라는 거. 이 생석회랑 같은 말이에요, 사실. 그러면 생석회하고 소석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 흙집 짓는 사람들이 꼭 생석회를 되도록이면 써야 된다, 생석회를 키워야 된다, 그런 얘기를 할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. 잠깐 설명을 드리면 생석회는 먼저 소석회를 설명드릴게요. 소석회는 태운 석회입니다. 태울 소자가 태운 소자거든요. 석회를 태운 거예요. 뭘로 태우냐면 물로 태웁니다. 생석회에다가 물을 부어서 태워낸 석회가 소석회입니다.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물로 태워요. 물을 부으면 반응이 일어나면서 열이 확 일어나거든요. 그걸로 그렇게 태워서 만든 석회가 생석회입니다. 그리고 태워지지 않은 그 화학적 성질을 가진 불안정한 상태를 생석회라고 합니다. 그 건축용으로는 이 생석회를 쓰는데요, 대부분 소석회를 쓰지 않고 그러니까 생석회를 소석회화해서 쓰는 겁니다. 좀 엄밀히 말해요. 엄밀히 말해요. 그러면 소석회를 사다가 쓰지 뭐하러 생석회를 갖다 쓰느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. 저도 그런 줄 알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밭에 뿌리는 소석회 아시죠? 네. 그거 소석회 싸니까 공짜로 나눠주거든요. 그거 갖다가 집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. 근데 달라요. 뭐가 다르냐면 순수한 비율이 다릅니다. 석회에. 여러분 밭에 뿌리는 소석회는 그 일반 건축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질이 낮아요. 질이 낮다는 얘기는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는 소석회는요, 물론 질 좋은 소석회를 구하면 참 좋습니다만 대부분은 생석회보다 순도가 낮습니다.
건축용으로 사용하는 수행석회는 석회 비율이 90% 이상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. 다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? 그러면 믿을 만한 거래처에서 구하시면 제일 좋습니다. 이거는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석회 얘기를 길게 하는 거거든요.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. 다른 석회를 쓰면 크랙이나 점도가 떨어집니다. 그래서 꼭 이걸 사용하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생석회를 피우는 과정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,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석회를 먼저 부어놓고 물을 넣어서 묻습니다. 아주 간단한 거예요. 이렇게 하면 훨씬 쉽습니다. 그럼 해보세요. 그리고 정 힘드시다면 포대로 된 석회에다가 포대를 쌓아놓고 물을 그대로 조금씩 부으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. 많이 부으시면 안 돼요. 조금씩. 그래서 물이 축축해질 때 드럼통에 넣어서 시작하는 겁니다. 석회를 피우시는 드럼통은 꼭 철제로 된 드럼통이에요. 꼭 그렇습니다. 실제로 제가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석회를 피워봤거든요. 플라스틱 통이 녹아가지고 한쪽이 확 벌어지고 터졌어요. 엄청 뜨겁습니다. 100도씨 이상의 열을 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드럼통에다가 석회를 채우시고, 석회를 채우실 때는 절반 이상을 채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물을 부으면 끓어 넘치거든요. 막 부글부글 끓어요. 엄청납니다. 열이. 이렇게 나와야 좋은 석회예요. 물을 부었는데도 석회가 좀 흐물흐물하다, 그러면 좋은 석회가 아닙니다. 순도가 높지 않아서. 그래서 드럼통에 피우시고, 그러면 어떤 분은 드럼통을 뭐 수십 개 구해가지고, 진짜 그런 분 있어요. 수십 개를 쫙 열어놓고 석회를 채운 다음에 피우시는 분이 있어요.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. 어떻게 하시냐면, 여기 농약통 까만 통 있잖아요. 500ml짜리 이런 거. 석회를 피운 다음에 반응이 끝나고 나서 한두 시간만 지나면 열이 식습니다. 한두 시간만 지나면. 뜨끈뜨끈하긴 하지만 반응이 끝난 상태에서는 이 통을 녹일 정도로 뜨겁지 않습니다. 그거를 퍼서 옮기시면 돼요. 그래서 한 곳에 모아두시면 돼요. 한꺼번에 막 드럼통 수십 개 이렇게 늘어놓고 할 필요가 없어요. 석회는 사용하기 전 일주일 정도 전에 피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근데 여의치 않다고 하면 최소한 하루 전.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,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하루 전에 쓴 거나 피운 거나 6개월 전에 피운 거나 품질의 차이는 우리가 미장할 때 저희들이 많이 해보니까 별로 차이는 없어요.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, 일주일 전에 피운 석회하고 하루 전에 피운 석회는 독성이 다릅니다. 피부에 닿아요. 여러분들 미장하시면 손에 많이 묻거든요. 김용원 씨 여기 다 가셨죠? 저도 미장할 때 여기 녹아내려서 묻거든요.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세요. 미장하면 석회가 물하고 닿으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반응, 그 화학 열 때문에 여기가 다 상합니다. 모래에 의해서 여기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잖아요. 상처가 거기에 파고듭니다. 굉장히 따갑고 골마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일주일 전에 되도록이면 석회를 피우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모래는 반드시 미장사를 쓰셔야 됩니다. 반드시. 미장사라는 건 혹시 들어보셨어요? 시멘트 미장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. 건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. 미장사라고 하는 건 시멘트 건축하시는 미장쟁이들이 시멘트를 벽에 바를 때 쓰는 모래예요. 아주 고운 모래. 일반 모래보다 한 개 더 얇아요. 그래서 제가 왜 이 미장사를 굳이 쓰라고 말씀드리냐면, 모래의 품질이 벽면 미장 마감을 결정합니다. 이거는 손으로 문질러 본 사람만이 안 돼요. 모래가 굵은 모래가 내 손에서 같이 굴러가면서 여기 흠이 쫙쫙 납니다. 그래요. 그래서 그 틈으로 그게 여러분 벽면에 흠이 나는 거를 흙집의 멋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놓아두실 수도 있지만, 빗물 들이칠 때 그 흠은요, 거석에 물을 들어가게 합니다. 벽면은 매끈한 게 좋습니다. 여러분. 아주 매끈할 것까지 많습니다. 그래서 미장사를 꼭 구하시는 게 좋고, 고운 모래를 들어오면 사용하시면